매주 목요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인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VR, 즉 가상현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산테크노파크의 김태경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비도 오고 차도 많이 막혀서 오시는데 힘드셨을 텐데요.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신기술 중 지금 가상현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게임이나 방송, 영화와 같은 많은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데요. 우선 가상현실이란 게 어떤 걸까요? 예,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네. 우리 그 손재현 씨 혹시 네.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꿈이 뭔지 아십니까? 밤에 꾸는 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자 귀신 나오는 꿈인가요? 아닙니다. 저도 한 번씩 꾸곤 하는데 네네. 다시 그 꿈에 네. 군대에 잡혀가는 꿈입니다. 군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네, 그만큼 분명히 나는 군에 갔다 왔는데 서류가 잘못되어서 다시 군대에 가게 됐다 해서 훈련을 받을 때 정말 안타깝네요. 굉장히 괴롭죠. 네네. 예, 그래서 가상현실은 꿈으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네. 꿈을 꾸고 있을 때는 그 깨어 있을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그 상황이나 사물을 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미각이나 청각이나 말하는 것 그리고 운동 감각을 느끼죠. 그래서 꿈에서 우리는 영화 속의 그 슈퍼맨이 되기도 하고 네. 또 평소에 가고 싶던 파리나 뉴욕 같은 그 외국 도시로 여행을 떠나서 그 도시의 거리들을 걸어보기도 하고 네. 그리고 평소 보고 싶던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접속만 하면은 이 꿈 같은 현실을 즐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의를 내리자면은 가상현실은 존재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인지를 해서 현실로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특정한 가상의 환경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마치 주변의 실제 환경이나 가상의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는 사람과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직접 그 골프장의 필드에 나가지 않고도 골프를 즐길 수 있는 스크린 네, 골프가 네. 일종의 가상현실 기술이고요. 광의적으로는 AI라고 하는 그 증강현실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증강현실은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된 게임 때문에 이제 여러분 많이 아실 겁니다. 증강현실이란 거는 또 어떤 건가요? 일반적으로 현실의 환경과 가상의 그 환경이 있다고 할 때 현실 환경에 네. 가상의 그 정보가 더해진 것을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그 가상현실은 완전히 현실 환경과 다른 그 가상의 그 공간이고요. 네. 그래서 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은 포켓몬고를 지역할 수가 있습니다. 증강현실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태블릿을 그 비추면은 3차원의 이미지가 나타난 것 같이 현실의 그 환경 바탕에 가상의 이미지와 정보가 추가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가상현실이 나타난 것이 최근이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게임 분야도 물론 그렇고 비행기 조종사들은 훈련할 때 이제 가상으로 비행 시뮬레이션 많이 이용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그 1966년도에 비행 시뮬레이션이 적용되었고요. 네. 그리고 1980년대에 안경이라든지 장갑의 그 형태의 그 인터페이스가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 분야에서 지금까지 그 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해상도가 아주 낮았고 그리고 시야각 자체가 시야가 상당히 좁았고요. 그리고 반응 속도가 느려서 그 가상현실이 실제 현실과 같은 어떤 몰입감을 주기에는 그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그 3차원 영상 처리를 위한 컴퓨팅 그 파워가 향상된다든지 또는 고해상도의 디스플레이 기술이 발전하고요. 또는 모션 트래킹과 같은 그 기술이 진보하고 또 기기 자체도 상당히 그 저렴해졌습니다. 그래서 가상현실이 상당히 지금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당장은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이런 데 특화되고 있긴 하지만은 앞으로는 많은 분야로 그 확산되고 이용되면서 아마 10년 이내에 우리가 그 인터넷의 그 파급 또는 충격과 같은 네. 비슷한 그 변화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고도 이야기됩니다. 아마 궁극적으로 미래 우리 인간들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 세상만이 아니라 가상의 또 다른 세상에서도 삶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은 지금 몸소 느낌이 잘 오지 않는데요. 10년 이내에 또 다른 또 우리에게 현실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이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적용 사례를 얘기해 주시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 방송 분야에서 우리나라도 VR 제작과 유통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CNN 같은 경우는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 적용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아이스하키 레이싱 대회, US 오픈 토너먼트 이런 스포츠 분야에서도 많이 적용이 됩니다. 네. 그 영화 같은 경우는 디즈니나 헐리우드 영화사들은 그 VR 기반의 영화나 또는 테마파크 이런 데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러닝 기업들 교육 분야에 증강현실을 상당히 그 적용해서 교육 콘텐츠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의 국게임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청소년 대상의 그 안전교육 VR 콘텐츠를 출시를 했고요. 네. 예, 테마파크 형태로 다양한 체험형 교육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군대에서도 미육 해군 같은 경우는 네. 가상훈련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전시관, 박물관에서도 가상현실 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옛 박물관이라든지 미국의 그 홀로코스트 뮤지엄이라든지 영국의 소박물관 이런 경우에는 VR 기반 박물관을 개장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의 경우도 제주도에 있는 항공우주박물관이라든지 SKT나 KT 체험관에서 활용 중입니다. 네. 의료 분야에서도 심리 치료를 하고 있고요. 분당의 그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는 VR 치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0도의 수술 현장 촬영 및 교육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야에서 지금 이미 가상현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가상현실은 가상이잖아요. 예, 예. 어떻게 실제 현실 세계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술로도 발전이 가능할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예. 그것은 이른바 그 대체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그 가상현실 기술이 인지과학이라든지 또는 뇌과학과 결합을 해서 그 기술이 앞으로 더욱 고도로 발전하게 되면은 대체 현실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대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그 인지 과정을 왜곡시켜서 그 가상 세계에서의 경험을 실제로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은 2012년도에 나온 토탈 리콜이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2010년도에는 인셉션이라는 영화도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네, 봤습니다. 예, 이들 영화에서 봤듯이 그 영화에서 상상했던 기술이 부분적으로 상용화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그 가상현실 기술만으로는 대체 현실 기술이 완성될 수가 없고 사용자가 그 현실과 가상 세계를 그 구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인지과학이라든지 뇌과학과의 융합을 통해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연구소에서도 지난 2012년에 실시간 장면과 과거 영상을 적절한 타이밍에 그 교대로 보여줌으로써 네. 과거를 현대로 이렇게 현실로 믿게 만드는 그런 실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네. 과학 전문지 그 네이처지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아마 이게 좀 더 발전되면은 이 대체 현실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의 그 심리적 치료, 군사 교육이라든지 또는 엔터테인먼트, 광고 아마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제 향후 가상현실이 빠르게 확산될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영향도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인도네시아 게임에 같은 경우는 지금 중독이란 말을 쓸 정도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리플리 신드롬이라고 아시죠? 네네. 그 지난 1999년에 영화 그 리플리를 통해서 잘 알려져 있는 이런 그 리플리 신드롬은 네. 현실 속에서 자신의 욕망을 그 실현시켜줄 통로가 존재하지 않을 때 마음속으로 꿈꾸는 가공의 세계를 만들어서라도 자신의 꿈을 그 욕망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반사회적인 인격 장애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상현실은 어떤 이들에게는 현실에서의 욕망을 실현시켜줄 통로로서 또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그 일부 게임 중독자들의 경우에는 가상 세계를 통한 현실 도피를 넘어서 네. 그 현실 세계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범죄도 일어나고요. 그래서 가상 현실 기술이 고도될수록 현실에서의 욕망을 대리 해소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만은 이 가상 현실에 대한 집착이 현실 세계와 혼동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터넷 중독 또는 게임 중독 현상은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현상인데요. 이 가상현실의 그 활성으로 인한 그 중독이나 폐해 현상, 그것은 그 정도가 훨씬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가상현실이 초래할 부작용에 미리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혹시 부산 테크노파크에서는 가상현실과 관련해서 어떤 프로젝트는 진행하고 있는 건 없는지요? 예, 저희들은 그 산업적 차원에서 가상현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와 동명대학이 공동으로 기획한 과제가 있는데요. 좀 이름이 좀 복잡합니다. 클라우드 기반의 해양 플랜트 O&M 엔지니어링 가상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네. 이른바 그 해양 플랜트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계와 건조, 운전, 그리고 유지 관리, 그리고 해체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해양 플랜트 O&M 유지 및 관리 부문은 그 전체 해양 플랜트의 부가가치 중에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그 고부가치 부문이고요. 네.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중소기업들의 진출이 그 상당히 용이하고 앞으로도 발전이 예상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의 업체들이 진출하기에는 굉장히 그 용이한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의 그 교육 인프라가 없는 셈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그 슈퍼컴퓨터 기반의 그 가상의 해양 플랜트 시설을 만들어서 고급 인력들을 여기서 이렇게 훈련을 시킬 그런 교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4차 산업혁명이 온다. 오늘은 VR, 즉 가상현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부산 테크노파크의 김태경 원장이었습니다. 가시는 길 조심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